여기에서 전시만 했다 하면 작가들의 몸값이 팍팍 오릅니다. 최근 이곳에서 전시한 작가 3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알트NYC가 만드는 미술투자로 부자되기 아티스트TV입니다. 이런 유명한 미술관, 모마나 구겐하임 같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면 누구나 다 몸값이 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이 모마 미술관이 미술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이유는 모마 미술관 입성은 다른 미술관보다도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작가들이 모마에서 전시를 했다고 몸값이 치솟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작고한 작가의 경우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회고전의 형식으로 전시를 했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젊은 작가 중에서도 유달리 최근에 눈에 띄는 작가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터키 출신의 미국 미디어 아티스트 레피크 아나돌인데요. 제가 이 작가님은 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지금 현재 모마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로비 공간에 전시를 하고 있고, 이 전시가 지금 현대카드에서 스폰을 하는 전시예요. 현대카드에서 이 로비 공간 전시를 스폰을 하고 있거든요. 마이애미 아트바젤 기간에 열리는 파에나 프라이즈에서 상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아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 옥션 이브닝 세일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았고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럭펠러 센터의 공공미술 그 공간에서 얼마 전에 전시를 했어요. 건축에서 사용하는 CAD나 매핑 기술, 그리고 AI 명령어 등으로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는데요. 시각적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디지털 일루전을 굉장히 몰입형으로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을 때, 이게 스탑됐을 때 정말 허무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좀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죠. 미디어 아티스트답게 발빠르게 NFT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작품 앞에 서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몰입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작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가님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로 알려진 프레데릭 브룰리 보아브레입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은 코트디부아르라고 불리우는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1923년부터 2014년까지 살다가 가셨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문자를 발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살던 시대에 코트디부아르는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을 겪었습니다. 아이보리 코스트의 사람들은 베테 언어라고 불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프랑스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또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운이 좋게도 젊은 시절부터 프랑스 식민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이분이 그때부터 이 문자를 만들기 시작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예언자라는 이름, 치크 니드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문자의 기호들은 그들의 삶, 생활에서 따온 것입니다. 작품이 모두 이렇게 엽서 크기의 작은 종이에 그려져 있어요. 449개의 알파벳 베테 캐릭터 카드가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그들의 삶과 생활, 문화와 습관들을 그려서 이 작품들로 그들의 문화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2회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한 적이 있고요. 베니스 비엔날레에도 2번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구겐하임이나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를 했음은 물론이고요. 작년에 모마에서 회고전을 가졌어요.
한국에서는 애니콜 광고 이후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2006년에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소니를 넘어선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죠. 그때 이 애니콜이 콜라보레이션을 프레데릭 브룰리 부아브레와 함께 했습니다. 무지갯빛 관대한 손이라는 작품을 세계 공항에 그 애니콜을 잡은 이 손 모양 조형물을 세워서 홍보를 한 것인데요.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연예인이 등장하는 광고 말고 좀 고급스럽고 의미 있는 그런 광고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조형물 광고는 대성공이었는데요. 기존에 저렴했던 그 삼성의 이미지 대신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로 거듭나게 했던 그때 콜라보를 함께 했던 아티스트가 바로 프레데릭 브룰리 부아브레입니다. 문자 언어를 발명했기 때문에 언어학에서도 이분의 작품과 또 이 언어 알파벳 베테가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분의 이 문자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표된 논문들이 여럿 있고요. 이분의 활동 경력을 보면 정말 이 훌륭한 작가들이 남기는 흔적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작고하기 전까지 베니스 비엔날레, 테이트 모던, 구겐하임, 디아센타, 퐁피두, 카셀 도큐멘타, 미술가라면 예술가라면 한 번쯤 꿈꾸는 그런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거의 모든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는 그야말로 이제 작고한 이후에 모마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작가는 지금 현재 온고잉 엑서비션을 하고 있는 조지아 오키프입니다. 조지아 오키프는 미국의 여성 작가입니다. 지금은 작고를 하셨고요. 아마 여성 작가 중에 가장 비싼 작가 중에 한 분이 아닌가 합니다. 이분이 그 전에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의 그 작품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모마 전시 이후에는 공이 하나 거의 더 붙은 것 같아요. 옥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옥션가는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분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작품이 굉장히 사막, 대지, 그리고 자연 이런 데서 모티브를 많이 따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드로잉을 하고 연필 스케치를 하고 판화를 하고 목탄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작업의 근간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 스티글리츠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진가와 결혼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 덕택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이분 때문에 또 그 그늘에 가려진 그런 좀 삶을 살았던 본인의 생애 주기 안에서는 조금 불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가입니다. 여성에 대한 편견이 좀 심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여성 화가였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꽃을 표현했는데 작품이 성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게 됐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남편이었던 스티글리츠가 사진 작가였기 때문에 이 조지아 오키프를 처음 보는 순간 사진을 찍고 싶어 했대요.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누드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고 성공을 위해서 뭔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여자로 폄하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는 그냥 뉴멕시코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작품 활동에만 집중했어요. 꽃이라던가 동물의 뼈라던가 대지라던가 하늘, 사막 이런 소재는 그렇게 독특하지 않은데 이 표현을 해내는 이 형상들이 아우라가 느껴지고 상당히 신비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페인팅이 많습니다. 큰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느낌이 많아요. 당대에는 모더니즘 미술이 굉장히 유행이었고 이런 사조와 흐름을 함께 해나가는 작가들이 많았는데 조지아 오키프 같은 경우는 동떨어져서 작업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만의 색깔, 자신만의 어떤 화풍을 꾸준히 이어나갔기 때문에 독보적인 세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장수하셨어요. 오래 살았어요. 98세까지 살다가 가셨는데요.
작고하기 직전에는 시력을 많이 잃어서 회화 작업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도예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지막을 보냈다고 해요. 1904년에 시카고 미술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상당히 옛날 분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배운 신여성이었죠. 1907년에는 뉴욕에 있는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이 아트 스튜던트 리그는 제스퍼 존스도 다녔고 잭슨 폴록도 나왔고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입학이 어렵거나 한 곳이 아니고 그냥 아카데미이면서 또 I-20, 유학생들한테 I-20도 발급을 하는 곳인데요. 풀타임 아티스트에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는 굉장히 유명해요. 아트 스튜던트 리그라는 곳이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어떤 아트 아카데미인데요. 특히 이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뉴욕에 있는 아트 스튜던트 리그 오브 뉴욕, 여기가 정말 훌륭한 작가들을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조지아 오키프도 여기서 공부를 했군요. 좀 특이한 거는 FBI 보고서에 이 조지아 오키프가 극도로 자유적인 위험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참, FBI가 여성 작가의 사생활까지 조사합니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모마에서 최근에 전시한 세 분의 작가님을 만나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인정받는 좋은 미술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모마는 뉴욕을 대표하는 미술관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미술관에서 전시를 이렇게 회고전을 보이려면 한 번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룹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미술관에서도 여러 번 선을 보이고 미술관 컬렉션에 포함이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 번 거친 후에 이렇게 회고전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마 개인전을 열고 나면 희한하게도 특히 나이가 많거나 또 작고하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옥션가가 많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